믿기 힘들겠지만 황혼 이혼을 선언한 그날 이후 제 자식들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붙잡았고 매일같이 전화했습니다. 이제야 저를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제 이름으로 된 상가 건물 때문일까요? 저는 67살 평생 남편의 그늘 아래 살았습니다. 결혼한 지 42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TV만 보고 있었죠. 여보, 저녁 뭐 먹을래? 대답이 없었습니다. 여보, 된장찌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그저 먹고 싶은 메뉴만 던지는 사람. 그게 제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반찬 가게를 시작한 건 35년 전이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가 모자라 시작한 일이었죠. 새벽 4시에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장조림을 끓이고 멸치볶음을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그때도 말했죠. 네가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냐? 그냥 집이나 잘 챙겨.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은 제 반찬을 좋아했고 입소문이 나면서 가게는 점점 커졌습니다. 10년이 지나자 작은 가게가 2개로 늘었고 20년이 지나자 월세가 아닌 건물주와 협상할 수 있는 장사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30년째 되던 해, 저는 마침내 제 이름으로 된 상가 건물 하나를 샀습니다. 3층짜리 작은 건물이었지만 그건 제 인생의 유일한 자존심이었습니다. 여보, 이거 봐. 드디어 샀어. 우리 건물. 남편은 등기부등본을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그거 네 이름으로 해둬. 괜히 내 이름으로 했다가 세금만 더 내겠네. 네가 번 돈이니까 네 이름으로 해. 그 말이 칭찬처럼 들렸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목소리엔 무관심만 가득했고 눈빛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한 적이 있었을까? 그 질문이 가슴속에서 맴돌았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무뚝뚝했고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하자. 남편은 리모컨을 든 채 멈췄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고. 난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나이 들어서 정신 나갔어? 정신 멀쩡해. 그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젠 못 참겠어. 남편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다시 TV를 켰습니다. 알았어. 네 마음대로 해라. 그게 끝이었습니다. 42년을 함께 산 사람에게 던진 이혼 선언이 고작 한마디로 끝나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야 제 인생이 시작된다는 해방감 때문이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제출한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알렸을 때 큰딸 은지가 먼저 소리쳤습니다. 엄마, 미쳤어? 이 나이에 이혼을 왜 해? 엄마도 인생 살고 싶어서. 아빠 나쁜 사람 아니잖아. 그냥 그 세대가 다 그런 거야. 요즘 노인네들 이혼 많다고 따라하는 거야? 둘째 아들 민수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진정해. 아빠도 엄마 사랑하는 거 알잖아. 그냥 표현을 못하는 거지. 표현을 못한다고요? 42년 동안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한 사람을 두고 표현을 못한다고 말하는 게 말이 됩니까? 너희들은 몰라.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엄마, 외로우면 친구 만나. 요즘 경로당도 많잖아. 경로당이요? 저는 경로당에 앉아서 화투나 치며 늙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건물에서 제 이름으로 제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알았어. 너희 말은 고맙지만 엄마 마음은 정했어.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혼 서류를 낸 지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둘째 아들 민수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요즘 잘 지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는 결혼 이후 10년 동안 제게 전화를 먼저 해온 적이 없었거든요. 명절에도 마지못해 오는 아들이었습니다. 괜찮아. 그런데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 목소리가 이상하게 다정했습니다. 이틀 뒤엔 큰딸 은지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에 시간 되면 같이 식사해요. 남편도 같이 데리고 갈게요. 너 요즘 바쁘다며? 아니에요. 엄마 보고 싶어서요.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딸은 늘 바쁘다며 명절에도 얼굴 한번 겨우 비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상했지만 저는 그저 반가웠습니다. 아, 이제야 자식들이 엄마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주말에 은지와 만났습니다. 식당에서 마주 앉은 은지는 유난히 웃음이 많았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평소처럼 지내지. 혼자 계시니까 괜찮으세요? 불편한 건 없고, 괜찮아. 엄마가 언제 누구 도움 받고 살았냐? 은지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근데 그 상가 건물 말이에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상가 건물이 왜? 아니, 그냥요. 요즘 혼자 계시잖아요. 관리하기 힘드실 것 같아서요. 엄마 혼자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세입자 관리도 해드리고, 월세 받는 것도 챙겨드릴게요. 그 말이 고마워야 했는데 왠지 불편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엄마, 저 진심이에요. 엄마 힘드실까봐 걱정돼서요. 은지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그 간절함 속에 무언가 다른 게 섞여 있었습니다. 관심이 아니라 계산, 사랑이 아니라 욕심.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며칠 뒤 민수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엄마, 그 건물 아빠랑 이혼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무슨 소리야? 아니, 재산 분할 있잖아. 그것도 나눠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건 엄마 이름으로 된 건물이야. 아빠랑은 상관없어. 아, 그렇구나. 다행이다. 그럼 나중에 엄마가 돌아가시면 우리한테 오는 거지?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가시면? 나중에? 저는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제 유산을 계산하고 있었던 걸까요? 민수야, 엄마 아직 안 죽었어. 아, 아니지. 그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전화를 끊은 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이들의 전화도 식사 약속도 다정한 목소리도 전부 제 상가 건물 때문이었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서랍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3층짜리 상가 건물. 제 이름 김순애. 그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건물 하나 때문에 제 자식들이 변한 겁니까? 저는 울음이 나올 것 같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속에서 뭔가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만 들었습니다. 며칠 뒤 은지가 또 전화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바쁜데 괜찮겠어? 괜찮아요. 동생들도 다 올 거예요. 오랜만에 가족들 모여서 밥 먹어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가족이라. 그렇게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은진의 집에 갔을 때 정말로 민수와 막내딸 수진까지 와 있었습니다. 세 남매가 한자리에 모인 건 몇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머? 엄마 오셨어요? 은지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았습니다. 식탁엔 갈비찜, 잡채, 전, 나물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와, 이거 다 네가 했어? 네. 엄마 좋아하시는 거 다 준비했어요.
저는 감동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식사 중간쯤 은지가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그 건물 말인데요. 역시나였습니다. 왜? 요즘 부동산 시장이 안 좋잖아요. 그냥 가지고 계시는 것보다 제 명의로 증여하시면 세금도 아낄 수 있어요. 증여? 네. 어차피 나중에 저희한테 올 건데 미리 해두시면 세금 덜 내잖아요. 민수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알아봤는데 증여세 계산하면 지금이 딱 좋은 타이밍이래요. 수진도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관리해 드릴게요. 엄마 편하게 계세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너희들 진짜 엄마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당연하죠. 엄마. 아니면 그 건물 때문이야?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은지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을? 솔직하게 말해봐. 너희들 이혼 선언하고 나서 갑자기 연락 자주 한 거 그 건물 때문 아니야? 엄마, 엄마가 죽고 나면 그 건물 가질 생각에 그래서 지금 잘 보이는 거 아니야?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로 보여요? 그럼 아니라고 할 수 있어?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미안하구나. 오늘 밥 맛있었어. 근데 엄마는 이만 갈게. 엄마. 오해예요. 진짜 엄마 생각해서. 괜찮아.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저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은지가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왔어? 남편은 신발을 벗으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응, 애들이 그러더라. 네가 상갑한다면서? 저는 깜짝 놀라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누가 그래? 은지가 전화했어. 엄마가 요즘 이상하다고 건물 팔려고 한다고. 내가 언제 팔겠다고 했어? 그럼 증여는? 애들한테 안 줄 거야?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남편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걸 나한테 왜 숨겨? 그거 반은 내 건데.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당신 거? 당신이 뭘 했는데? 뭐? 3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반찬 만든 게 누군데? 손이 다 트도록 김치 담근 게 누군데? 당신은 소파에 누워서 TV나 보면서 내가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냐고 했잖아. 아니, 그거는 그 건물은 내 돈으로 산 거야. 내 이름으로 된 거야. 당신 거 하나도 없어. 남편이 얼굴을 굳혔습니다. 김순애,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제정신이야. 평생 당신 그늘에서 살면서 단 한 번도 인정받지 못하고 살았어. 당신은 나를 사람으로 본 적이 있어? 아니면 그냥 밥 해주고 빨래 해주는 가정부로 본 거야? 말 좀 똑바로 해. 똑바로 하고 있어. 42년 동안 사랑한다 한 번 못 들었어. 고맙다 한 번 못 들었어. 당신한테 나는 뭐였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이젠 내 인생 살 거야. 내 이름으로 된 건물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당신도 자식들도 상관없어. 순애야, 그게 아니고. 나가줘. 제발. 남편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알았어. 네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제 인생을 제가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이혼은 성립되었고 저는 혼자 상가 건물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1층은 빵집에 임대를 주었고 2층은 작은 카페, 3층은 제가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빵 굽는 냄새가 올라왔고 카페에서는 은은한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은 그 후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고 문자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대신 1층 빵집 사장님과 친해졌습니다. 30대 젊은 여자였는데 제게 종종 갓 구운 빵을 가져다 줬습니다. 사장님, 이거 드셔보세요. 오늘 새로 만든 건데 맛있어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사장님 덕분에 제가 여기서 장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왠지 가슴 한쪽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층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저는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민수야. 엄마, 보고 싶어서 왔어요. 민수는 여인 얼굴로 제 앞에 섰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 미안해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일단 앉아라. 민수는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엄마, 그동안 제가 잘못했어요. 진짜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하고 그 건물만 생각했어요. 알았어. 아니에요. 진짜 잘못했어요. 저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거든요. 뭐라고? 아들이요. 이제 100일 됐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중요한 걸 왜 이제 말해? 죄송해요. 그동안 엄마한테 연락할 면목이 없어서. 민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애를 키우다 보니까 엄마가 저희를 키울 때 얼마나 힘드셨을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걸 전혀 몰랐어요. 그냥 제 욕심만 생각했어요. 저는 민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 늦게라도 깨달았으면 됐지. 엄마, 그래, 손주 얼굴 좀 보자. 사진 있어? 민수는 핸드폰을 꺼내 아기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통통하고 귀여운 아기였습니다. 이름은 뭐야? 준서예요. 엄마 성 따서 김준서로 지었어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날 이후 민수는 종종 아기를 데리고 왔습니다. 은지와 수진도 나중에 찾아왔습니다. 딸들도 사과했고 저는 용서했습니다. 가족이란 게 그런 거니까요. 실수하고 깨닫고 다시 시작하는 것. 남편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그는 결국 혼자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더군요. 그 여자 대단한 여자야. 나보다 강했어.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저는 이상하게 슬펐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사라졌지만 존중은 늦게라도 남은 것 같았습니다. 요즘 저는 매일 저녁 3층 베란다에 앉아 커피를 마십니다. 아래에선 빵집에 불이 꺼지고 카페의 음악이 멈춥니다. 그리고 저는 제 건물의 간판을 바라봅니다. 순회빌딩, 제 이름이 적힌 간판. 그 불빛이 매일 밤 따뜻하게 켜져 있습니다. 이제는 그 불빛이 제 인생의 자존심이 되었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무언가를 가졌습니다. 그게 건물이든 자존심이든 인생이든 이제 저는 누구의 그늘도 아닌 제 빛으로 살아갑니다. 당신이라면 사랑보다 자존심을 선택한 제 결정을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자식들이 당신의 재산만 바라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